9번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서대리가 백화점 세일 다녀온 거 자랑했네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점심시간에 갔다 온 건 괜찮죠. 뭐 근무 시간에 갔다 온 거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땡 잡았네. 너 혼자만 일하니 대충 해. 큰 회사 다녀. 땡땡이 치기 쉽지. 상사인 귀하가 주의를 줬지만 변명하기에 급급하네요. 귀하가 서대리에게 해줄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요? 자,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할 때 키포인트가 있죠. 근로윤리는 일에 대한 존중이에요. 공동체윤리는 인간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 규칙 준수, 봉사정신, 예절 등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게 공동체 윤리라면 일에 대한 건 근로윤리라고 봐야겠죠.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일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근로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로윤리가 아닌 거 이야기한 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근면한 자세, 근로윤리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성실은 근로윤리죠. 자, 행동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정직도 근로윤리라고 할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사무실 내에서 하지 않는 거, 이건 뭡니까? 성실,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근로윤리죠. 5번입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책임감 아니에요. 책임감은 공동체 윤리지 근로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잘 모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어쩔 수 없는 게 문제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전문 자격구. 아무래도 뭐 문제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부서겠죠. 외부 출제위원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적 관계죠. 다음 대화와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상황을 보면 출제위원이 아메리카노 타왔대요. 아니 뭐 일적이라더라도 이렇게 타오면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네. 가끔 생각이 나는데 이 김영란법의 문제가, 자, 김영란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짧게만 얘기할게요. 원래 김영란법이란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공직자들이 뭘 받아먹지 말라고 만든 법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가성 유무에 따라서 뇌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했는데, 이게 금액이 적으면 이 대가성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밥 한 끼 먹었는데 이게 무슨 대가성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자, 그리고 연관이 될 것 같으면 다 연결을 짓고 있어요. 뭐냐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학교 임직원,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죠. 사학재단, 그 배우자까지. 그리고 적정선에서 허용하는 거는 상한액이라는 금액을 아예 정해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선물은 5만 원까지인데 왜 농수축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냐. 한우 농가에서 한우가 안 팔려서, 그래서 예외로 10만 원까지 두고 있죠. 자,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 화훼 농가가 힘들대요. 그래서 화는 10만 원까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내용 좀 보시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이 집에서 내려온 건데 뭐 어때? 이게 뭐 적당히 넘어가자는 건가요? 뭐 다 같이 마시는 게 뭐 어때? 적당히 넘어가자는 건가요? 사양하고 우리가 마실 걸 직접 왜 챙겨야 돼요? 그렇지. 금품 수수 방지가 목적인데 이거라도 받아 먹으면 안 되죠. 무조건 안 받아 먹으려면 우리 건 우리가 챙기는 게 맞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논란될 수 있죠. 비싼 것도 아닌데
이것도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나 규정들은요, 꼭 숙지하셔야 돼요. 아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새로운 규정들이 나오면 그것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11번 넘어갈게요.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근데 대부분 지키고 있죠. 공공 분야 갑질 근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갑질 행위 사례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질 행위. 갑질 행위 주변에 많잖아요. 선배가 할 수도 있고 고객이 갑질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기관, 단체도 해당이 되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되 신고자를 보호해야죠. 유형에는 법령 등의 위반, 사적 이익 추구도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 제공을 강요하도록 유도하는지, 이게 사적 이익 요구죠. 자, 부당한 인사도 있고요. 승진해서 유리하게, 불리하게 해주는 거. 비인격적 대우도 있습니다. 기관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다른 시공사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죠.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한 민원 응대도 있죠. 민원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자, 해당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강 부장은 대학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B사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면 이건 뭐예요? 법령 등 위반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오 과장은 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 후에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하라. 이게 D공사께 아니라 C부께 되니까 문제겠죠. 업무 불이익 유형이죠. 자, 2부 총장 김정철의 직원들을 왜 불러? 사적 이익 요구 유형이라고 봐야겠죠. 리을입니다. 김 팀장 최소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요 업무에 맡기지 말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거, 이건 업무 불이익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 해당되니까 답은 5번이죠. 자, 갑질 유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해 봅시다. 갑질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민원 신청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죠.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이 체결한 용품 계약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인, 부하, 하급기관 직원에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입사하셨을 때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시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